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요즘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많이 들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무거운 쌀포대도 척척 들었는데 요즘엔 힘이 없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자꾸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 문제의 정체를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근감소증이라는 말을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식 질병으로 분류했어요.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요. 근육이 빠진다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이에요. 집으로 치면 기둥이 썩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30세부터 시작해서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들어요. 60세 이후엔 더 빨라져서 매년 2~3%씩 감소해요. 10년이면 20~30%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근육의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근감소증이 다른 질병들을 줄줄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은 기본이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심지어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기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중요해져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해요.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g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되냐면 달걀 12개나 닭가슴살 300g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 70%가 권장량보다 적게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심각해요. 나이 들면 고기가 잘 안 넘어가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고기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달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완전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달걀찜이나 계란 후라이로 2개만 드셔도 12g을 채울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고등어 한 토막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두부와 콩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두부 한 모에는 약 10에서 15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요. 콩비지나 콩나물 무침도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엔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분말 형태로 나온 것들을 우유나 물에 타서 드시면 간편해요. 한 스푼에 보통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효율적이죠. 다만 자연식품으로 먼저 채우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제로 메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먹을 때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세요. 특히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더 잘 돼요. 운동하고 나서 바로 우유 한 잔이나 달걀 하나 정도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육은 사용해야 유지되고 발달해요. 안 쓰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져요. 특히 근력 운동 말이에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 스쿼트예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허벅지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있어요. 여기가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스쿼트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아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처음에는 10개씩 3세트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시고요. 벽 팔굽혀 펴기도 좋아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전해요.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리 들기 운동도 추천해요. 의자에 앉아서 한 다리씩 쭉 펴서 10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 하시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도 주면서 꾸준히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근육통이 심하게 올 정도로 하면 오히려 운동을 포기하게 돼요. 처음엔 조금 힘들다 싶은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어깨와 허리, 무릎, 관절을 충분히 돌려주시고요.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멈추지 말고 천천히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을 쓸 때의 적당한 피로감과 관절이나 인대가 아픈 건 전혀 달라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께 필요해요.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져요. 또 칼슘 흡수도 방해받아서 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드셔야 해요.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비타민 D가 풍부해요. 달걀 노른자에도 들어있고요. 버섯 중에서는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아요. 하루 2~30분 정도는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침이나 저녁에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일석이조예요. 칼슘과 마그네슘도 근육 기능에 중요해요.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요해요.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잘 나요.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아몬드 등에 이런 미네랄이 풍부해요.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돼요.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촉진해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호두,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비타민도 중요해요. 비타민 C와 E는 운동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근육 손상을 줄여줘요.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면 이런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부족에 빠지기 쉬워요. 나이 들면 많이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 적게 먹더라도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드셔야 해요. 한 끼에 모든 영양소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세요. 아침에는 달걀과 우유로 단백질을 챙기고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로
저녁에는 두부와 나물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도 영양가 있는 걸로 드세요. 견과류나 요구르트, 과일 같은 걸로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탈수되면 근육 기능이 떨어져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차나 국물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니까 드시고 싶은 걸로 드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운동과 영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특히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육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요. 수면 부족이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하루 7, 8시간은 푹 자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흡연은 절대 안 돼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해요. 또 염증도 증가시켜서 근육 분해를 촉진해요.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돼요. 과도한 음주도 피하세요.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을 분해시켜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매일 과음하시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근육을 분해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세요. TV 보시면서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신다든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신다든지요. 계단 이용하기도 좋은 습관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하체 운동이 돼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한 층씩이라도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집 안에서도 움직임을 늘리세요. 청소하기, 빨래 널기, 설거지하기 같은 일상 활동도 모두 근육 활동이에요. 가전제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몸을 쓸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보세요. 5번째로 소개할 것은 정기적인 건강관리입니다. 근감소증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증상이 심해진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먼저 자가진단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나요? 5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간단한 테스트로도 근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악력 측정도 좋은 방법이에요. 악력은 전신 근력과 연관성이 높아요. 남자는 26kg, 여자는 18kg 이하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시중에 악력기를 구해서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세요. 보행 속도도 중요한 지표예요. 6m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리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있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졌거나 자꾸 넘어질 뻔한다면 주의해야 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근육량 측정도 받아보세요. 요즘엔 체성분 분석기로 근육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근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단백질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결핍이 있다면 보충제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채워야 해요. 만약 근감소증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셨다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과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심한 근감소증이면 호르몬 요법이나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해요. 다만 이런 건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해요. 근감소증과 관련된 다른 질환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에 더 신경 쓰세요. 정기적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리치료실이나 헬스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잡아보세요.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해요. 혼자서 운동하고 식사 관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주면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근감소증 예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달걀 하나 더 드시고 스쿼트 10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적절한 운동과 영양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진행되었다고 해도 적극적인 관리로 개선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근육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다른 건강 문제도 함께 개선해 준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심지어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손자를 안아주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모두 건강한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육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한 가지 더 드시고 간단한 운동을 하나라도 더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근육을 유지해서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근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